네, 장기표 시사 논평입니다. 어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, 검찰, 경찰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법이나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모두 되돌아갈지 모른다. 즉 고무줄처럼 되돌아갈지 모른다. 그러니 만약에 검찰, 경찰, 국정원이 개혁을 제도화해야 된다.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나열해놨습니다. 온갖 좋은 말을 한 예로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고 또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. 뭐 또 이루어진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 국정원, 검찰, 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바로 세우는 뭐 시대적 관제, 과제 운운하면서 말하자면 국정원, 검찰, 경찰 개혁을 말하자면 법,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된다.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문재인 대통령이요, 왜 이런 회의를 직접 주재해가지고 국정원, 검찰, 경찰, 권력기관의 개혁을 제도화해야 된다. 이렇게 왜 떠들었을 것 같습니까?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떠들 것 같습니까? 전혀 아닙니다. 전혀. 이거는요, 지금요,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. 특히 권력형 부정으로 말미암았어.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하자면 이 책임을 추궁당하는 또 관련되는 그런 이 권력형 부정이 지금 쫙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수사에 칼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따위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아예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개혁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요, 권력형 부정을 지금 은폐시키려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요, 이 검찰과 이 경찰이 어떻습니까? 역대 가장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습니다. 한 예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이 서울경찰청장은요, 아무런 이 초동 수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또 초동 수사를 또 모면하게 해줘가지고 김경수 지사 변호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? 또 검찰의 경우에 이번에 이 사법법원에서 김경수에게 이 말하자면 실형 2년 법정 구속을 할 만한 그런 이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에 대해서요, 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과 경찰입니다. 이렇게나 검찰과 경찰이 만약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잘 듣고 있는데 좀 위험해 보여요. 왜 위험해 보이냐? 이 김경수 사건도 그렇고, 즉 이 드루킹에 의한 이 댓글 조작을 통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 부정행위도 이게 지금 혹시 또 더 드러날지도 모르겠다, 이런 걱정도 있고, 아주 중요한 사건은요, 손혜원 사건입니다.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은 이는요, 청와대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이게. 근데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합니다. 그 외에도요, 여러 가지 지금 이 정권이 좀 심각합니다. 또 예를 들자면 그 대통령의 따님 다혜라든가요, 문다혜 씨가 그 떠난 데 대해서도 이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.
그래가 되겠습니까? 그래 지금 온갖 지금요 지금 풍문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. 그게 지금 경호하는데 사람이 12명이 나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30억 원 내지 50억 원이 경호비가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냥 넘어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차제에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을 한번 쪼아야 되겠다.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. 왜 그럼 이래요? 이 대통령이 주재한 말하자면 검찰 경찰 개혁이 상당히 검찰과 경찰을 좀 권력의 주구가 말하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. 이게 이번에 이런 걸 보고 수사권 조정이라고 합니다. 자칫하면 검찰총장한테는 검찰총장이 검찰 보아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칫하면 말이지 공수처 고위공직자 이 수사처를 만들면 또 이 경찰한테 또 말하면 수사 종결권이 넘어가면 우리 검찰의 권한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지금 우리 권력한테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우리의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. 이런 명분을 가지고요.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말하자면 이 부하 직원이랄까 이 검찰이 권력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거예요. 또 경찰은 우리 지금 이런 판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 정부 말을 잘 들어야 안 되겠나? 그래야 우리가 수사권을 말하자면 독립해서 가질 수 있다. 요런 수법을요 배워가지고 계속 써먹는 겁니다. 진정으로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을 하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? 지금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가 벌써 1년 10개월이라나요? 아니 1년 그래 1년 10달 동안 뭐 했습니까? 이 사기꾼들입니다. 이게 개혁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권력형 부정을 막으려고 하는 타령치 않은 짓을 지금 하려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. 그러면서요 진짜 나쁜 것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처럼 특히 언론이 지금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검찰 경찰 개혁을 방해했어. 즉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.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을 직접 검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.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경찰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. 국민 여러분, 지금 아직도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3년 2달이나 남았고, 그런데 지금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어요. 지금 공수처 설치 이런 거는 딴 사람 공수처의 대상이 누구냐면 대통령과 그 친인척, 특수관계자, 또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자, 국회의원이고 또 판검사도 대상으로 포함하게, 즉 이 권력층을 위한 겁니다. 지금 자유한국당이요, 대통령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? 자기네들이 지금 권력 잡고 있는 게 아닌데 핑계 댈 게 따로 있지.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는 괜히 또 이 권력에 문재인 정권에 덜러리 쓰는, 그러면서도 국고만 낭비하는,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반대하는 거지. 권력층을 제대로 견제하는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당이 왜 반대합니까? 야당이.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. 더더욱도요, 차기 정권마저도 한나라당이,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는 보장도 잘 없습니다. 이 추세로 가면 자칫하면
또 저 더불어민주당이 또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지 않아도 뭐 30년 집권이라든가 100년 집권이라는데 왜 최고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를 말하면 감독하는 또 어법 조치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설치를 야당이 힘도 제대로 없는 저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겠습니까? 그 핑계 대면 되겠습니까?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걸 개혁을 안 한 거예요. 안 한 게 있다면 그것도 개혁도 아닙니다. 더 권력의 말하자면 이 신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경 개혁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더 그러니까 권력의 신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말하자면 검찰과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. 그 왜 상식을 모르거나 또 부정합니까? 그 다음에 제가요, 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,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요,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제예요. 이 사람은요, 취임한 다음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지난날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그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, 즉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,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내가 그거 딱 보고 앞으로 역대 최고의 권력 주구인 검찰이 나오겠구나, 내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린 일이 있습니다. 저 주장이 그대로 맞은 겁니다. 이 사람은요, 그 발언은요, 스스로 말하면 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겠다. 주구가 구자 무슨 거냐, 개구자입니다. 개구자. 정권의 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. 검찰이요, 제대로 말하자면 이 검찰다운 검찰이 되려고 그러면 현재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말하면 사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야 그게 검찰 개혁이고 검찰의 독립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언필칭 민주 세력이 집권했다고 해서 그거 하겠다 하는 거, 문무일 씨,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. 자기가 그렇게나 민주화 의지가 있다면 지난날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지난날. 그 다음에 또요, 내가 이거 말하는데 내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. 자기가 지난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으로 말하자면 유죄 선고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데 자기도 협조했잖아요.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돼. 나는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. 그때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나도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탄압하는데 나 공소장도 쓰고 나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했다. 자기는 그냥 난 떠나겠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. 이런 허접스러기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? 이런 거를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지. 자기가 지금 또 지금 이 권력이 지금 권력이요,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. 특히 김태우 수사관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. 권력, 언제라도요, 힘이 생기는요,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. 로마가요,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. 로마 자체의 말하자면 권력층의 부패,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망한 겁니다.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권력 내부에서 지금 이 와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이거를 막기 위해서, 막으려고 그러면 역시 경찰과 검찰이 더 말하자면 권력의 주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따위 소리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. 즉 경찰 개혁하겠다. 또 언론은 또요, 여기에 지금 부안해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. 마치 말이지 문재인 정권이 말이야 이 경찰 개혁을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처럼 따라 써주고 앉아있는 거예요. 이 언론입니까? 문재인 정권의 이 기만성을 이 언론쟁이들은, 기자들은 모릅니까?
그 다음에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요. 이 국정원은 저는 뭐 해외 수사만 한다 한 일도 있고 만약에 민간인 사찰은 하면 안 된다. 이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? 이 권력기관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말하면 수사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된다. 이 그럴듯한 말이거든요. 그런데 간첩을 잡는데요. 간첩을 색출하는데 간첩이 어디 공무원한테만 있습니까? 군대에만 있습니까? 해외에만 있습니까? 가장 이 민간인 속에 있죠. 국민 속에 있죠. 근데 이 민간인을 이렇게 정보를 탐지하고 뭐 이걸 좀 기분 나쁜 단어이지만 사찰을 하지 않는다면 간첩을 어떻게 색출합니까? 이것도요, 이것도 다 지난날 정략적인 차원에서 자기와 말하자면 현재의 집권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써먹은 거예요. 민간인 사찰은 불가피합니다. 민간인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을 다만 악용하면 안 된다고. 이 문재인 정권은 악용했잖아요. 지난번에 김태우 씨가 폭로한 거, 민간인을 사찰을 하되,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, 국정원에서 만약에, 국정원도 일반 국민, 민간인을 사찰해야 됩니다. 그것을 말하자면 권력에 유리하게 써먹지 않아야 됩니다. 이건 이 문재인 정부는 써먹었잖아요.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뭐 환경부 산하단체인가 뭐 그런데 어디 장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실제로 바꾸는 일도 있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대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주장을 가지고 또 소란을 피워가지고 마치 뭐 이 정권이 또 검찰과 경찰을 또 개혁하려는 것처럼 포옹을 잡는데 이 땅의 지식인들이 언론인이나 교수들이 여기에 덜렁이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. 이 정권의 기만성을 말하면 폭로, 규탄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때는요, 우리 국민이 사물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. 이 권력에, 또다시 지금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고 지금 위기에 직면하니까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을, 이 정권의 말하자면 신여가, 주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바로 국정원, 검찰, 경찰 개혁을 위한 이 전략회의입니다. 또 대통령이 또 왜 나옵니까? 대통령이 나와야 뭐가 좀 검찰과 경찰이 좀 제대로 좀 자기들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이 말하면 이런 것을 직시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정권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